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에는 이제 피난 기구와 그리고 인명 구조 기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피난 기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피난 기구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통틀어서 피난기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난을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피난기구에는 대표적으로 피난 사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강기, 그 다음 구조대, 그 다음 피난교, 미끄럼대, 그리고 간이 완강기, 그 다음 피난용 트랩, 공기 안전 매트, 그리고 다수인 피난 장비, 마지막 승강식 피난기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기구의 종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난기구의 종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피난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개수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장소에 따른 설치 개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500제곱미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락시설,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그리고 복합 용도의 층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 8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등은 각 세대마다 아파트에는 각 세대가 있겠죠.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용도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장소에 따른 설치 개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공기 안전 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단 옥상으로 피난 가능 및 안전세대 피난 가능한 구조인 경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그다음 피난기구의 종류 중에서 피난 사다리 먼저 볼게요. 자, 피난 사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다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다리다. 이것을 이제 피난 사다리라고 하는데, 자, 피난 사다리의 분류를 보시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고정식 사다리가 있고요.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정식 사다리는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에는 수납식, 그리고 접는식, 중첩식, 그리고 신축식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올림식 사다리. 올림식은 사다리를 위로 올리는 거죠. 고정식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는식, 신축식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내림식 사다리는 아래로 쭉 펼치는 거. 아래로 펼치는 방식. 내림식 사다리는 체인식, 와이어 로프식, 그리고 접는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사다리의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크게 이 세 가지를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난 사다리의 일반 구조입니다. 피난 사다리는 일단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되고요. 피난 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 그러니까 종봉은 세로로 되어 있는 봉을 말하는 거고요. 횡봉은 가로로 되어 있는 봉을 말하는 거예요. 괄호. 그래서 종봉과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몇 개로 할 수 있다? 1개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피난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곽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몇 센티미터? 3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난 사다리의 횡봉, 가로봉. 자, 횡봉은 지름 14mm 이상, 35mm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 피난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의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cm 이상 35cm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어디는 넓고 좁고 이런 거 맞는데요. 간격이 일정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 사다리의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횡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는 종봉이 아니라 횡봉이죠.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가로 되어 있는 횡봉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를 볼게요. 고정식 사다리는 건물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동식이 아니에요. 딱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봉의 수가 두 개 이상,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장치 해체 동작을 제외하고는 2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봉의 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cm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봉이 하나니까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다음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cm 이상, 25cm 이하여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 방향에 대해서 10cm 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올림식 사다리의 구조도 볼게요. 자, 상부 지점에 여기죠. 상부 지점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정식 사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거나 그래서 안전장치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윗부분에. 그리고 하부 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아랫부분 바닥에 닿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뭐 어떤 부착을 해야 되겠죠.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신축하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축제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접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 당연한 것들이죠. 자, 다음 내림식 사다리 구조입니다. 내림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굽혀져 있다가 축 밑으로 내리면 축 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펴지는 형태. 자, 일단 사용 시 소방 대상물로부터 몇 센티미터? 바로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돌자. 톡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죠?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자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단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 시 소방 대상물에서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사항이라는 겁니다. 제외사항. 그 다음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걸림 장치. 딱 거는 장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림 장치 등을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그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피난교를 볼게요. 피난교. 이제 피난교. 이 교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뜻하는 거죠. 피난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피난할 수 있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 그래서 두 개의 동의 특정 소방 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이나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임시로 설치한 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교로 연결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A동이고 B동이라고 했을 때 A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피난교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피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리를 통해서. 그죠? 이 피난교. 그래서 피난교의 구조를 보면 피난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폭이 60cm 이상은 돼야 돼요. 폭이 60c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난간 높이는 1.1m 이상, 그리고 난간의 간격 18cm 이하, 그리고 걸레바지의 높이는 10cm 이상, 적재 하중은 면적당 3,300N 이상이라는 거.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자, 그 다음 피난용 트랩 볼게요. 피난용 트랩 같은 경우는 바로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 기구예요. 지하층에.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외벽이나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 형태의 피난 기구를 피난용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난용 트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계단식, 그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자, 그래서 피난용 트랩의 구조를 보시면 종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반고정식 두 가지가 있고요. 단의 높이는 30cm 이하, 발판은 20c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간의 높이 70cm 이상, 난간의 간격은 18cm 이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적재 하중은 난간 사이에 있는 발판,
난간 사이에 있는 발판은 650N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 참여는 면적당 3,300N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끄럼대입니다. 미끄럼대. 자, 미끄럼대는 우리 뭐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미끄럼대. 그래서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 기구, 이것을 미끄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대의 구조도 보시게 되면 종류에는 고정식, 반고정식, 그다음 수납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폭은 0.5에서 1m 이하가 됩니다. 폭, 타고 내려오는 폭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옆판의 높이는 40c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난간의 높이는 60cm 이상, 그리고 바닥판의 폭은 40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이게 미끄럼대 경사각도는 얼마다? 40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너무 경사가 높으면 안 돼, 위험하겠죠? 그래서 40도 이하가 돼야 되고요. 적재 하중은 면적당 1300N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완강기입니다. 자, 완강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완강기. 그래서 완강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완강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난 기구입니다. 완강기. 그래서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어떻게?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갔잖아요. 그 위로 올라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 완강기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다시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완강기는 교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입니다. 교대로 해서. 그래서 완강기의 그 구성 요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속기가 있습니다. 조속기. 속도 조절기. 이게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기가 없으면 그냥 수직으로 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속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로프, 줄을 말하는 거 줄, 로프, 벨트, 그 다음 후크, 그 다음 연결 금속구, 릴, 이러한 것들이 완강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완강기의 구성 요소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구성 요소. 자, 그 다음 조속기의 적합 기준을 볼게요. 속도 조절기입니다. 조속기는 속도 조절기. 자, 일단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 꼭 기억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강화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 로프에 어떻게 마찰이 생기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열에 의해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화 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프가 끊어지면 그냥 다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요. 로프 상당히 강도가 세야 됩니다. 로프는. 그 다음 조속기의 풀리 등으로부터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로프가 노출되게 돼버리면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기는 사용 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 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바로 덮개를 해야 된다라는 조속기의 적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로프의 적합 기준입니다. 로프. 자, 로프도 중요하겠죠. 로프가 끊어지면 완강기는 무의미합니다. 그죠? 자, 와이어 로프는 지름이 3mm 이상 또는 안전계수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로프의 강도 시험. 자, 로프는 강도가 세야 돼요. 사람의 몸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사용자 수에 얼마를 곱해서 3,900N. 자, 최대 사용자 수에 3,900N을 곱하여 얻은 값에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최대 사용자 수에 뭘 곱한다고요? 3,900N을 곱해서. 아시겠죠? 이거. 자, 그 다음 벨트의 적합 기준 보실게요. 벨트. 자, 일단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그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벗겨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벨트의 너비는 45mm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 길이는 55cm 이상 65cm 이하여야 되고 최대 원주 길이는 160cm 이상 180cm 이하여야 하고 최소 원주 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mm, 두께 10mm 이상의 충격 보호제를 더 씌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 원주 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 길이의 벨트의 고리는 바로 원형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형. 그리고 표면은 매끄럽고 감촉이 좋으며 조직의 얼룩, 흠 등이 없고 끝에는 올 풀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도 마찬가지로 강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한 개에 대하여 몇 뉴턴? 6,500뉴턴. 기억하세요? 자, 한 개에 대해서 6,500뉴턴의 인장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벨트의 강도 시험 얼마라고요? 6,500뉴턴.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후크. 자, 후크는 연결부를 말하는데, 자, 후크의 적합 기준에는 자, 사용 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 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 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 사용 하중 및 최대 사용자 수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은 몇 뉴턴 이상이다? 몇 뉴턴? 1500뉴턴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최대 사용 하중 얼마라고요? 1500뉴턴 이상의 하중이어야 돼요. 1500뉴턴. 그리고 최대 사용자 수는 최대 사용 하중을 몇 뉴턴으로? 1500뉴턴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으로 한다. 그런데 자, 1 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자 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지지대의 강도 시험에서는 자, 지지대는 연직 방향으로 최대 사용자 수의 몇 뉴턴? 5000뉴턴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 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지지대는 연직 방향으로 최대 사용자 수의 5000뉴턴을 곱한 하중.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구조대입니다. 구조대. 자, 구조대는 이게 포지로 되어 있어요. 포지. 어떤 이제 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포지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조대는 포지 등을 사용해서 자루 형태. 그러니까 자루인데 되게 길어요. 자루가. 예, 자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조대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에는 경사 강하식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 강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 강하식은 말 그대로 경사, 이렇게 경사를 이뤄서 내려오는 거고요. 수직 강하식은 말 그대로 수직 90도로 내려오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구조대의 구조를 보시면 일단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입구 틀의 입구는 지름 얼마?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대 본체는 강하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봉합부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해야 된다. 아시겠죠? 봉합부는 설치되면 안 돼요. 내려 안 돼요. 그리고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뭐 한다? 완충 장치를 해야 된다. 높은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죠? 완충 장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대의 종류 중에서 경사 강하식 구조대 먼저 볼게요. 경사 강하식. 자, 정의는 뭐냐? 소방 대상물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경사 강하식 구조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경사지게. 이게 바로 경사 강하식이에요. 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이게 바로 경사 강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경사 강하식 구조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구조. 자, 첫 번째. 자, 연속해서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연속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끝이 아니라 또 내려올 수 있다고요. 여러 사람이. 연속해서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얼마 이상?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자,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좁으면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50cm는 돼야 돼요. 지름이. 그 다음 포지는 사용 시에 수직 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무처럼 늘어나면 안 되겠죠. 위험해요. 늘어나면 절대로 늘어지게 설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 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그죠? 견고하게 부착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대 본체는 강하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합부가 설치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어떻게? 이중 구조로, 안전하게 이중 구조로 하거나 망목의 변의 길이가 얼마이야? 8cm 이하인 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장치. 그 다음 본체의 포지는 하부 지지장치의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해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는 출구 부분에 그러니까 손잡이는 출구 나오는 부분에 좌우 몇 개? 좌우 각각 3개 이상씩 균일한 간격으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출구 부분에 손잡이 자꾸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m 이상, 지름 4mm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해야 하고 유도선 끝에는 중량 3N 이상 또는 300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지지 않게 모래주머니. 다음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마찬가지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구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사 강화식 말고 하나 또 있다고 했죠. 수직 강화식. 자, 수직 강화식 구조대의 정의를부터 보시면 소방 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의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어떻게? 수직으로 90도로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되는 구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직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단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 포지와 내부 포지로 구성된다. 기억하세요.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 포지와 내부 포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어디에서? 수직 강화식 구조대에서. 자, 그리고 외부 포지와 내부 포지 사이에는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공기층을 두어야 되고,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 포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얼마 이상이다?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똑같습니다. 경사 강화식과 수직 강화식 똑같죠? 50cm 이상. 그리고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되고요. 포지는 사용 시 수직 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해야 된다. 늘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 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대의 작동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구조대의 작동시험. 자, 구조대를 45도로 설치한 후, 이렇게 구조대를 45도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킬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되겠죠? 한 번에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정지하지 아니해야 하며 그 평균 속도는 8m/s 이하, 순간 최대 속도는 9m/s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속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 속도는 7m/s 이하, 그리고 최대 순간 속도는 얼마다? 8m/s 이하다라는 이 기준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수인 피난 장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다수인 피난 장비, 다수인,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수인. 그래서 설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일단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죠? 다음 다수인 피난 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그 다음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바깥에 있는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바깥쪽으로 자동으로 전개가 되는 그러한 구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그러니까 겹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 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경보 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그리고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기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어디까지? 피난층까지. 자,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계. 단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라고 했고요. 그 다음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근데 2세대 이상의 경우는 3제곱미터예요.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다음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고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 투영 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근데 여기서 이 갑종 방화문이라는 이 용어는 없어졌는데 아직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갑종 방화문을 보시면 돼요. 자,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그리고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바로 1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피실 내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 표시와 피난기구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그리고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며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도 표지랑 이제 비슷한 건데, 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 표지는 주의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치 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이나 변질 또는 변색되면 안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위치 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의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했을 때 보다 면적당 7mm 칸델라로 할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표지면의 휘도는 주의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에 바로 7mm 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휘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체 피난기구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됐고요. 다음 두 번째,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중요한 겁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서로 동일 직선상. 그러니까 피난기구 계구부가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하나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계구부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설치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구부가 이거. 그 다음에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층 이상, 이거 기억하세요?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사다리를 설치한다는 거죠. 어디? 4층 이상의 층, 여기에 4층 이상. 그리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 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그리고 미끄럼되는 안전한 강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할 것. 그 다음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을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입니다.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피난기구의 2분의 1. 그러니까 피난기구의 절반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보세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수를, 피난기구의 얼마를? 2분의 1이지, 2분의 1. 자,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개수의 절반으로. 자, 이 경우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뭘로 한다? 1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피난기구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이 몇 개 이상? 2 이상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에 2배의 뺀수를 한 경우, 자, 피난기구의 전체 개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몇 배? 2배의 수를 뺀수로 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몇 배? 2배를 뺀수로 개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내화 구조나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 폐쇄 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그리고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자, 이러한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수로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것. 그리고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노대가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 부분과 방화구역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의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자, 이러한 경우는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를 산정할 때 그 바닥 면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피난기구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 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그 다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되고, 복도에 2 이상의 특별 피난 계단 또는 피난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그리고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이러한 기준을 만족을 하면 바로 피난 기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 대상물 중 그 5개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이야? 4층 이하, 4층 이하이면서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기준에 적합한 계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뭐냐?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제외예요, 제외. 지금 여기 노랗게 된 부분은 뭐라고요? 제외예요, 제외. 항상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그러니까 다 설치 제외라는 거예요. 피난기구 설치 제외.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이것도 제외 대상. 그 다음 무인 공장 또는 자동 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이런 것도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존에는 여기 이제 지하층도 있었어요. 지하층.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하층이 사라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에는 이제 피난 사다리와 피난용 트랩을 설치를 하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하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유념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대상물과 그리고 각 층마다 설치가 가능한 피난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 안 해요. 근데 자, 3층 그리고 4층 이상 10층 이하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층에 어떠한 피난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층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러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층에는. 그리고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바로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그러니까 이러한 피난기구들만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 의료시설 있죠. 이거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층에 빠졌다는 거 이것도 좀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석을 보시게 되면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하나는 거고요. 그리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아시겠죠? 간이 완강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안전 매트는 어디에? 공동주택에 우리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란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피난 구조 설비의 두 번째 바로 인명 구조 기구죠. 피난 그 기구와 인명 구조 기구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인명 구조 기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인명 구조 기구의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인명 구조 기구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방화복 있고요. 방열복, 그리고 공기호흡기, 그리고 인공소생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명구조기구에 네 가지가 있어요. 방화복,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자, 그러면 방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화복. 방화복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대원이 이제 화재 진압을 하러 갈 때 입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화재 진압 등의 소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방화복. 그죠? 방열복은 이건 열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열로부터. 화재가 발생하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 열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소방대원을. 그래서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을 말한다라는 거죠. 방화복과 방열복. 이거는 소방대원의 소방 진압 활동을 할 때 보호하기 위한 장비예요. 그다음 공기호흡기. 자,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연기가 발생하겠죠. 유독가스가. 그래서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뭐 소화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인명을 이제 그 공기호흡기를 채워서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 공기식 개인 호흡 장비를 말합니다. 이제 보조 마스크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는 인공소생기는 이제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착용을 시켜서 호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공소생기. 그래서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가 바로 인공소생기라는 거죠. 인공소생기. 그래서 이 인명구조의 종류에 4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기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할 것. 이것은 이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소방 대상물의 용도와 장소별로 이게 설치해야 되는 그 인명구조기구가 다 달라요. 이따 확인할 거고요. 자, 화재 시 쉽게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그리고 인명구조기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자, 이러한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되는 인명구조기구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 호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자, 이러한 곳에는 인명구조기구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설치해요. 다 전부 다. 근데 자, 설치 수량이 중요하겠죠. 각각 몇 개씩? 각각 2개 이상씩 비치합니다. 각각 2개 이상씩 각각 비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 그 다음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에는 공기호흡기만 비치하면 돼요. 공기호흡기. 또 마찬가지로 층마다, 각 층마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씩 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마찬가지 공기호흡기만 비치하면 되고요. 그 수량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몇 대 이상? 네, 1대 이상을 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난 구조 설비인 피난 기구와 인명 구조 설비, 구조 기구를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